190페이지 108번. 108번이에요. 108번. 오늘 또 2교시면 끝날 것 같긴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과목이 안 빠지잖아요. 다음 주 한 주 쉬고, 아니, 왜냐면 이제 6월 4일 시험이니까. 그렇죠? 31일 날 수업 없어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에,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는 오늘 끝나요. 끝나고 아마 그 원예체 배학이 30일 날 수업하시죠? 그날 못 끝나면 30일 날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원예체 배학도 끝나요, 그날? 혹시 못 끝나면. 그리고 아마 1차는 저기 거의 다 합격하시니까. 예. 아니, 떨어지신 분이 없다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인자는 2차에 올인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6월 시험 끝나고 한 주 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수요일, 목요일만 나오시면 돼요. 월화는 이제 수업 없으니까. 자, 108번 가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준비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는, 자,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가입자가, 피보험자가. 그럼 어째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7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 109번.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은. 자, 1번. 재보험 사업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의 3명에다가 지워져 버렸네. 3명에다가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 누구예요? 농장이죠. 농장. 농장인 회장. 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함,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를 실시함. 자, 밑에가 검증조사니까요. 검증조사는 전체예요, 일부예요? 일부 추출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일부로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조사는요, 전부죠. 이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돼요. 전부 한 거를. 재조사는 전부, 이걸 전수조사. 검증조사는 일부. 검증하는 거니까요. 2번, 자,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 그렇죠?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은 재보험 사업자는 검증 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에 대해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증조사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손해평가반은 하여금 전체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검증조사반은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지하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자, 110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검증조사입니다. 자, 1번.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미실시요 실시한가요? 실시하고 난 다음에 잘했나 못했나 확인해서 들어간 것이 검증조사잖아요. 근데 실시하지 않았다면 검증조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 없죠.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반드시 응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말을 들어야죠. 이거 잘 써먹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요. 검증조사 결과 자, 현저한 차이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그쵸? 이때 재조사할 때는 다른 평가반으로 투입돼야 되겠죠. 3번 맞는 거고요. 4번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사업자에게요, 가입자에게요? 가입자에게, 즉 말해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손해평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111번.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사과는 농작물이죠. 그럼 농지별로 가야 되겠죠. 표도 뭐예요? 농작물이죠. 농지별. 가축은요. 개별, 가축별. 이게 마리당 같다, 마리당. 그 다음 혹시 이제 벌이 나오면요. 벌은 마리당이에요? 통당이에요? 통단위. 예. 요즘에 뭐 꿀 많이 나온갑대요. 예. 벌꿀 많이 사라졌다 하더만. 보니까 꿀 구매하라고 막 그 문자 많이 들어오던데. 그 다음에 자, 농업시설물은 보험 가입 목적물별. 목적물별. 그 다음에 112번.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 중 농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농지 나왔네요. 자,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법적으로는 필지인데 평가에서는 필지로 안 하고 뭘로 해요? 획지로 해요. 획지. 획지에 따라 획지 등에 따라 농작물 재배 하나의 경작지로 이렇게 가요. 필지가 틀렸어요. 필지는 법적 단위고요. 자, 평가는 획지 단위예요. 획지 단위. 그 다음에 방품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역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역된 것은 하나의 농지로 한다. 획지로 보니까 하나의 농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역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자,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 하나로 묶어버리죠. 포함시킬 수 있다.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113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작물 보험가입 산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게 이제 특정이용 방식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특정이용 방식 하면은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한 산정한 그렇죠. 가입 수확량, 기준 수확량이죠. 특정 이원 방식이나 적과전 종합 이원 방식은 기준 수확량으로 가야 돼요. 그거가 틀렸고 2번은 종합 이원 방식은 평년 수확량. 그렇죠? 적과전 종합 이원 방식은 기준 수확량.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랬고 나무 손해 보장 보험 가액은 자, 최종여예요, 최초예요. 최초 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최초로. 그다음에 피해 나무 수 포함. 이걸 또 제의를 갖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포함에 들어간 거고. 자, 한 장을 넘기시고. 자, 114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작물, 시설물, 보험 가입 산정 방법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도 자, 특정이용 방식은 적과 전에 적과 후예요. 적과 후.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2번. 적과 전 종합이용 방식은 보험증권 기재된 보험 목적물은 평년 수확. 그럼 적과 전이에요. 종합이용 방식이에요. 종합이용 방식이죠. 그다음 3번은 자, 적과 후 적과수 조사 산정한 기준 수확량. 그러면 적과 전 종합이용 방식이겠죠. 2번은 3번하고 머리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한 그때와 그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가액에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제조달가액은 뭔 말이에요? 쟤는 다시 조달을 만드는 가격이잖아요. 새 가격잖아요. 그럼 반드시 시설물 내용 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생명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하우스 같은 경우 5년 잡았어요. 근데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에 감가 상각률 얼마예요? 감가 상가격은 2천이죠. 20%니까 2천만 원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3년이 지났어. 근데 사고가 뻥 났어. 그러면 1억에서 일단은 3년이니까 6천만 원을 빼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액을 잡아서 이렇게 하겠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 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 상각액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그러니까 4천에 대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특점 이원 방식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인데. 여기는 뭐 배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그냥 그 공식 보고 누미자 해가지고 가입 가격. 보통 가피자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 이제 피해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근데 과실 손해냐, 뭐 착과 감소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그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16번도 그냥 의미 없으니까 넘길게요. 자, 117번. 자, 다음 조건에 하에서 종합이원 방식 복분자 나왔네요. 과실 손해 보장이네. 과실 손해 보장. 그러면 자, 먼저 가피자 딱 해놓고요. 피해율은요. 자,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고사 결과 모지수죠. 그럼 2분의 1이죠. 그러면 0.5. 0.5, 50%죠. 0.5. 그러면 자, 가입 가격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곱하기 0.5에서 자기 부담률이 0.1이죠. 10%니까 0.4. 그럼 400만 원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8번. 자, 종합위험 방식 상품의 조사 내용 중 재파종 피해 뭐예요? 마늘. 재정식은요? 양배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 수량 조사 방법 중 적과 후 수확 전 생육 시기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 낙엽 피해 동그라미. 낙엽 피해나 무조건 뭐예요? 감. 감은요 이파리가 없으면요 성장하지도 않고요 크지도 않고 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낙엽 피하면 단감, 단감, 떫은 감 먹고 싶네요. 지금 감은 못 먹죠. 언제 먹어요? 여름 지나서 먹죠. 단감은 여름 지나면 먹고, 떫은 감 언제 먹고? 가을, 겨울에 먹고. 겨울에 홍시돼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자, 120번. 자, 특정 이원 방식 중 인삼에 담보하는 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범동상이하고 상관이 없겠죠, 거의. 왜냐면 인삼은 막 이렇게 보이죠? 꺼덕을 해서 다 이렇게 막 싸잖아요, 위에다가. 또 막 지붕하고 막. 그래서 범동상에는 올 일이 없겠죠, 거의. 예. 태풍 집중 화재. 저희 고향 보니까요. 전에 수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한 20년 연장하다 보니까 작품이 안 돼, 이제. 다 뭘로 많이 바꿔줘요? 인삼. 지금 거의 절반이 다 인삼 밭으로. 인삼 하다 보면 이제 뭘로 바뀔지 모르겠죠, 이제. 이제 농사 안 질 수도 있어요. 땅이 아주 고갈이 되어버리면. 예, 땅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 지역은 그 토지가 다 황토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 다음 보기안에 알맞는 용어는 그랬어요. 자,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은 하여금 재발생 전부터 보험 상품에 대한 평가를 생육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죠. 생육 상황 조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래서 손해평가사들은요, 무조건 기초조사는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 놔야 피해가 발생하면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기초조사 없으면 뭘 근거로 해서 피해액을 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상륙상황, 기초조사. 그 다음에 자, 122번.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업시설물 보험가액 및 손해 산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그때와 그곳에서 평가한다. 미평가니까요. 맞죠? 자, 2번 보험가액은 피해 목적으로 제조달가액에서 자,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그러면 그 써놔요. 제조달가 밑에다 1억이라 쓰시고요. 내용 연수는 5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감가상각률은 2천만 원, 그렇죠? 20%. 왜냐하면 1억을 5로 나누면 상각이 2천만 원 나오면 그다음 곱하기, 그러니까 뭐 3년 경과했다, 2년 경과했다, 경과 연수에다가 상각률 곱하면 상각액이 나오겠죠. 그럼 차감해서 실제 금액 가지고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3번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그때 그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 복구 비용을 말한다. 그렇죠. 미평가니까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액 손해 산정 방식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보험계약법에서도 자, 손해액 산정은 미평가인데 둘이 특약을 해가지고 기평가로 돌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어요. 없다고 정할 수 없다면 틀렸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 누가 만드나요? 재보험 사업자. 근데 재보험 사업자가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는 다 누가 해요? 관장이에요. 재보험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농장이나 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만들어요? 그 협의해 만드니까 농장 회장 대신 누가 해요? 농구먼이 하는 거잖아요. 얘들이 잘 만들어야 돼. 맨날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계정을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예. 언제나 제대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 124번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 산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입니까? 전 재보험 사업자가 평가한 보험 목적물 수량의 적용가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하자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발생하기 전. 그렇죠. 발생한 때와 그것을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 적용가액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자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그때와 그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의 적용가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 1번에 틀린 부분을 2번이 답해 주는 것 같네요. 그 다음 3번 적용가격은 보험사고 발생한 그때와 그곳의 시장가격을 감안해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다음 4번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 산정의 방식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방법에 따른다. 그렇죠? 특이하게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끝났네요. 그 지금 모의고사 뒤에 사회분이 있는데 풀어보셨어요? 바빠서 지금 풀 시간이 없죠. 정시간이 없으면 먼저 답을 달아놓고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앞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이거 안 풀어도 합격하는 지장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터치 안 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정시간이 없으면 답을 달아놓고 확인을 하고 가시라고 시험장에. 그래도 시간이 없다 그럼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대장정이 끝났네요 이제. 그래서 2차 올인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은요 합격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자기 마인 컨트롤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거울 보면서 나 합격할 수 있어. 한 명 뽑아 나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임해보세요. 진짜 실력이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근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경우는요. 될 사람도 안 돼. 일단은 자신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독서량이 충분히 되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사인펜이나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다 주셨다면서요. 하여튼 우리 박연수 교수님 고맙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이야기하면 제가 또 드릴게요. 시험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